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델타 변이는 수두처럼 빠르게 퍼지고 또 이 환자 한 명이 보통 8명에서 9명을 감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델타 변이의 또 다른 돌연변이죠. 이 델타 플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네. 국내에서도 이미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의 K417N 부위의 변이가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예. 네. 이 K427N 돌연 변이는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이 중화 항체의 공격을 피해 다니도록 돕는데요. 남아공에서 처음 발생한 이 베타 변이에서 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에 이 베타 변이의 백신 회피 능력까지 갖췄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델타 플러스가 일반 델타 변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화 능력이 떨어지는 정도라든가 백신을 피하는 능력이 모두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이 국내 감염 사례를 보면 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사람이 델타 플러스에 감염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역 사회에서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더 강한 또 변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위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 폐 손상입니다. 네. 특히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면역세포가 활성화하면서 이 폐 손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국내 연구팀이 이렇게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일어나는 폐 손상의 원인과 특성을 밝혀냈습니다. 이 카이스트와 충북대 의대 이 공동 연구팀이 사람과 호흡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족제비과의 페럿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감염 후에 폐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 결과 이 코로나19에 걸린 지 이틀 뒤부터 이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가 혈류에서 폐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로 이 단핵구가 분화를 했습니다. 이 대식세포들은 염증성 질환 성질을 강하게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폐 조직에도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이 대식세포가 분화하는 현상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폐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것과도 비슷했는데요. 이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면역세포가 폐 손상에 관여하는 과정을 시간별로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연구팀은 이 감염 후의 폐 손상이 특정 염증성 대식세포에 의한 것임을 밝혀낸 만큼 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전략을 좀 더 정교하게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이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큼 유의미한 연구 결과였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전 세계 기업들의 데이터 유출 피해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IBM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계 500여 개의 기업과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들 기업의 이 데이터 유출 사고 피해 금액은 평균 4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 28곳이 있었는데 피해액은 모두 평균 41억 1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공격 방식은 사용자 인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액으로 보면 이 사업상 주고받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유출하는 그런 공격법이 67억 7천만 원의 피해 금액을 남기면서 가장 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늘리면서 좀 운영에 급격하게 변화를 줬잖아요. 네. 그렇죠. IBM은 이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보안 사고를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이 이런 데이터 유출의 어떤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원격 근무가 데이터 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답한 곳이 20% 정도 됐는데 원격 근무를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피해액이 평균 100만 달러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자, 사용자 인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네. 원격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보안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정부가 이 전 국민의 약 88%한테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죠. 예. 그렇죠. 이달 중순쯤이면 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이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 먼저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 이 지역 상품권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주민등록상 자신이 살고 있는 광역시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네.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가맹점은 어디든지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의 경우는 소재지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00%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든가 뭐 카페, 빵집 등은 가맹점 어디 지역의 가맹점이든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온라인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국민지원금을 쓸 수가 없고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는 지난번처럼 이 현장 결제를 사용을 하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사용 기한을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잘 참고해서 사용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뭐 저희가 올해 초부터 올여름 이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보와 함께 예보를 했었는데, 그렇죠. 어김없이 뭐 무더위가 계속 그렇죠.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사실상 이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들이 잇따라 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실제로 서울 지역의 경우 하천의 평균 최고 수온이 예년에 비해서 2.6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높았던 수온의 값을 평균을 내봤더니 최대 2.6도까지 올라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강 본류의 경우에는 평균 수온이 한 2.2도에서 2.3도까지 높아졌고요. 지천의 경우는 최대 2.8도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특히 안양천의 경우는 지난 1994년 이후 27년 만에 이번에 이 가장 수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안양천의 평균 최고 수온은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 2018년에 30.2도로 가장 높았었는데요. 네. 올해는 31.2도를 기록을 하면서 종전 기록을 넘어선 데다가 예년 평균과 비교를 하면 3.1도까지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이 생태계도 악화하고 있는데, 특히 어류 같은 경우는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우리 하천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폭염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네. 이 점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